최근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가족 이야기라서 주변에 물어보기도 힘들고 속 시원히 털어놓을 곳도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네요. 저는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다면서 여자친구를 데려와 집에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집을 몇 달만 빌려달라고 하네요. 집 사는데 한 푼 보태준 적도 없는 사람이 당당하게 빌려달라고 해서 저는 맡겨놓은 집 달라는 줄 알았습니다.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기업 디스플레이 패널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급여가 나쁘지 않아서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제 성격이 돈 좋아하고 재테크 좋아해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어요. 2년 전에 모아온 돈과 대출 반 정도 껴서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습니다. 제 20대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집이었어요. 아직 저는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어서 전세를 주고 있었고 나중에 시집갈 때 신혼집으로 사용하거나 제가 사는 지역이 집값이 쉽게 떨어지는 곳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올 6월에 전세가 끝나요. 지금 세입자도 이사 간다고 해서 저는 다른 세입자를 맞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5월에 결혼하는데 올해 말까지만 그 집에서 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저야 사는 건 좋은데 나도 전세금 빼서 줘야 하니까 나한테 전세금을 주던지 아니면 월세라도 내고 살라고 했더니 무슨 우리 사이에 돈을 받냐고 하네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오빠에게 그 집 지금 얼만 줄이나 아냐고 오빠한테 그냥 빌려줬다가 내가 6개월 동안 감당해야 하는 이자만 얼만데 그걸 그냥 날로 먹으려고 드냐고 했더니 제가 야박하답니다. 오빠도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저보다 많이 벌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새언니 될 사람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모아둔 돈 없으면 당장 월세방 구해서 거기서 시작하던지 아니면 나처럼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면서 돈 모으라고 했더니 그건 싫답니다. 오빠가 싫은 거냐 새언니가 싫은 거냐 물었더니 대답을 못해요. 보나마나 뒤에서 새언니가 제 아파트 뺏어오라고 사주했겠죠. 하는 꼴을 보아하니 불쌍하다고 몇 달 빌려줬다가는 그대로 거기 눌러앉아서 월세고 뭐고 가족이라는 핑계로 그대로 지내기 뻔한 일이었어요. 당장 돈은 없는데 아파트에는 살고 싶고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고 정 살고 싶으면 전세나 월세 계약서 쓰고 정식으로 들어와서 살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새언니에게 휘둘리는 오빠가 너무 답답해서 대체 왜 준비도 안 된 결혼을 서두르냐고 했더니 속도 위반이랍니다. 배가 불러오기 전에 빨리 결혼을 해야 하는데 아이까지 가졌는데 단칸방에서 어떻게 사냐면서 제게 아파트 빌려달라는 이야기만 해요. 처음엔 부모님도 어떻게 동생 집에서 그냥 살려고 할 수 있냐고 제 편을 들어주시던 저희 엄마도 새언니가 아이를 가진 걸 알고 난 후로부터는 오빠에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제 눈치만 보고 계세요. 아마도 새언니가 오빠에게 바가지를 긁고 오빠는 부모님에게 죽는 소리 하니까 제가 그냥 아파트를 빌려줬으면 하는 눈치인 것 같더라고요. 상황이 안 좋으니 그냥 매달 나가는 은행 이자라도 주면 살게 해줄까 싶기도 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6개월 살고 난 그 이후에 어떻게 돌아갈지 뻔히 보였습니다. 저희 아빠는 성격이 불같아서 오빠가 속도 위반도 모자라 제 아파트까지 달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부모님에게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속도 위반을 고백했을 때 저희 아빠가 정말 간신히 화를 참는 게 느껴졌어요. 아빠가 오빠에게 결혼할 준비는 되었냐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물었을 때 오빠는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대답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부터 못 구해서 제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걸 알게 되면 우리 아빠가 오빠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빠는 참 좋은 사람인데 자식들과의 관계가 칼 같았어요. 학창 시절에 저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셨고 학원도 남들 다니는 만큼 보내주시고 뭐 하나 부족함 느낄 새 없이 키워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빠는 자기는 이제 우리 다 키웠고 할 만큼 다 했으니 대학을 가려면 학자금 대출을 받던지 돈 벌어서 가고 나중에 시집 장가 갈 때도 돈 보태줄 생각 없으니 알아서 돈 모아서 가라고 하셨어요. 엄마와 둘이 노후 준비해야 하니까 집에 손 벌릴 생각 하지 말라고 일찌감치 못을 박으신 덕분에 저는 정신 일찍 차리고 열심히 돈 모은 거거든요. 근데 오빠는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는데 기어코 대학 가겠다면서 집 근처에 있는 돈만 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사립대학을 들어갔어요. 4년 내내 장학금도 거의 못 받고 학자금 대출만 수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빚도 갚아가며 살아야 하니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우리 오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자마자 차도 한 대 사고 씀씀이가 커지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며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새언니라는 사람도 직업이 뭔지 이야기도 안 하는 걸로 봐서 역시나 모은 돈 한 푼 없는 것 같은데 끼리끼리 잘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빠가 단칸방이나 오래된 빌라라도 구하거나 부모님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대책 없이 자꾸 일을 크게만 키우려는 오빠가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해서 퇴근하고 바로 들어갔는데 집에 오빠와 새언니가 와 있더라고요. 엄마는 제게 오빠 사정이 있으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아이 낳고 자리 잡을 때까지만 아파트 내주면 안 되겠냐고 은행 이자가 문제면 엄마가 매달 준다고 하셨어요. 제가 집을 안 빌려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정당하게 계약 맺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왜 엄마를 앞세워서 거저먹으려고 하는지 화가 났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대출 이자까지 엄마가 내준다고 해서 오빠가 더 한심해 보이고 못 믿어왔어요. 한번 살기 시작하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게 뻔한데 자칫하다가 엄마와 제 사이에 돈이 오가다 보면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냥 전세 놓을 생각이고 오빠는 알아서 집 구하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깟 아파트 하나 가지고 요새 엄청 떤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이야기가 길어지자 늦게 퇴근하는 아빠까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빠와 새언니부터 저희 가족이 다 모여서 싸우고 있는 걸 본 아빠가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오빠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저만 나쁜 사람 되고 제가 집을 빌려주던지 오빠와 인연을 끊고 살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아빠에게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오빠가 돈 한 푼 없이 결혼하면서 단칸방에는 살기 싫고 집에서 부모님이랑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멀쩡한 내 아파트 공짜로 살겠다고 달라고 하는 중이라고 일러 바쳤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던 아빠는 얼굴까지 빨개지며 화를 냈고 오빠에게 아무런 준비 없이 임신까지 시키고 동생한테 집 달라고 하고 있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오빠가 맞다고 하는 순간 쩍 소리가 나더니 아빠의 손이 오빠의 뺨을 때렸습니다. 저도 놀라고 엄마와 새언니도 다 놀랐어요. 아빠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오빠에게 한심한 놈이라고 책임지지도 못할 행동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너가 이럴 수가 있냐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는 오빠의 뒤를 따라 나가는 새언니에게도 아들이 못나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다 큰 성인 둘이서 저지른 일이니 알아서 잘 해결하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가 나가고 나서 아빠는 엄마에게 절대로 저 두 사람 도와줄 생각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본인들이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예비 새언니에게서 한밤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아파트 하나 갖고 있다고 요새 엄청 떤대요.
결혼하기 전부터 시집살이 시키는 거냐고 하는데 저는 제가 시집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공짜로 안 내줬다고 시집살이면 세상에 시집살이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저보고 너무 냉정하다고 남매끼리 아무런 정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정으로 주고받기에는 아파트는 너무 큰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상황까지 왔음에도 끝까지 제게 정당하게 전세나 월세 주고 입주하겠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오빠는 제게 치사해서 다신 아무런 부탁을 안 할 거라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부동산에 가서 6월부터 입주할 전세 세입자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왜 그 두 사람들에게 시달려야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해야 한다고 호들갑 떨며 날짜는 전혀 미룰 생각도 없고 당장 2달 후면 결혼인데 가장 중요한 신혼집은 구하지도 못한 걸 보면 잘 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새언니가 될 사람과 첫 인상부터 이렇게 틀어져서 앞으로 어떻게 얼굴 보고 살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지금이라도 두 사람이 아빠에게 싹싹 빌고 원룸 보증금이라도 빌려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오빠처럼 계획 없이 살지 않을 겁니다. 남자친구도 지금 당장은 생각 없고 앞으로 몇 년은 결혼할 생각 없이 돈만 모으면서 살고 싶어요. 제가 준비를 잘하면 잘할수록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겠죠? 오빠가 제 아파트에 들어와서 사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새언니고 속도위안이고 뭐고 제가 알 바가 아니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